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본인의 채무 문제부터 아들의 입시 스펙 논란, 그리고 과거 정치자금 수수 전력까지 까면 깔수록 새로운 의혹이 튀어나오는 전형적인 양파 인사입니다. 자, 마치 조국 사태를 연상케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김민석 후보자 아들의 고교 시절 활동이 법안으로 연결이 되고 그 법안에 본인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까지도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공정이냐? 오늘 뉴스데일리 베스트에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짚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해커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인사 참사에 직면했습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이 부동산 차명 의혹으로 임명 나흘 만에 전격 사퇴한 데 이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역시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이며 여론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13일 기준 김민석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크게 5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아들의 입시 관련 아빠 찬스 논란, 둘째는 총리 후보자 본인의 불분명한 채무 문제, 셋째는 과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전력, 넷째는 자녀 유학 자금 출처 불분명 문제, 다섯째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보입니다. 먼저 가장 뜨거운 쟁점은 김민석 후보자의 아들이 고교 재학 중에 추진한 입법 활동입니다. 김 후보자의 아들 김모군은 2022년 고교 2학년 시절 표절 예방을 명목으로 교내 동아리를 설립했고, 이 동아리는 표절 관련 교육 의무화를 담은 교육기본법 개정안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초안이 이듬해 실제 국회에서 법안으로 발의됐고 김 후보자 본인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단어 몇 개만 수정됐을 뿐 동아리 홈페이지에 올라온 초안과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이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지만 문제는 그 자체가 아닙니다. 고교생 아들이 만든 초안이 현직 의원인 아버지의 도움으로 국회의 법안으로 발의되고 이후 해당 경력이 입시 스펙으로 활용됐을 가능성, 이게 제기되면서 제2의 조국 사태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동아리 활동으로 만든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는데 그걸 입시에 안 쓸 사람이 있겠나? 신종수법의 입시 비리다. 조국 사태보다 한 수 위다. 실제로 아들 김 씨는 이후 미국 명문대인 코넬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김 씨가 세운 비영리 단체는 지난해 6월 김민석 의원실이 주최한 국회 세미나에 참가했고 주제는 한국 인도네시아 관계 발전이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개회사를 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아버지의 의원실이 후원하고 아버지가 발의한 세미나에 아들이 운영하는 단체가 주연으로 참석한 것입니다. 스펙 만들기에 국회 무대까지 동원됐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김 후보자와 아들의 재산 문제도 석연치가 않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재산을 합쳐서 약 2억 원이라고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은 연간 학비가 2,350만 원에 달하는 청심국제고 졸업 후에 역시 연간 약 1억 원에 달하는 코넬대에 재학 중입니다. 부모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학교에 보내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냐마는 문제는 누가 봐도 재산 대비 과도한 지출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후보자 측은 전 배우자가 교육비를 부담했다고 해명했지만 그 전 배우자의 재산 상태나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또한 반미운동 전력이 있는 김민석 후보자가 정작 자신의 아들은 미국 유학을 보낸 점 역시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납득이 어렵습니다. 반일 전선의 최전선에 있던 문재인의 딸 문다혜가 일본의 고쿠시칸 대학에 유학 간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데요. 자, 이를 두고 전형적인 좌파의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김민석의 과거 정치자금 수수 전력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김민석은 2010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 600만 원, 추징금 7억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중 일부를 제공한 강모 씨에게 아직도
4천만 원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밝혀졌습니다. 자, 이건 단순한 개인 채무 문제가 아닌데요. 사실상 정치적 채권자와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김민석 후보자는 2018년 4월 5일 단 하루 만에 9명에게서 각각 1,000만 원씩 총 9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1인당 1,000만 원으로 나눈 점, 대여 시점이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치자금법 회피를 위한 쪼개기 수수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런 인물이 국무총리가 된다면 과연 공정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 부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재산 미스터리가 점입가경이다. 총리가 되면 정치적 채권자들을 위한 보훈 인사가 이어질 것이다. 이어 이미 사퇴할 만한 사유가 충분하다라고 일갈했습니다. 또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더 나아가 김 후보자의 아들 입시 의혹을 거론하면서 의원실이 법안 발의나 세미나 개최에 개입한 정황이 있고 학부모 단체나 학생들이 입시에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정도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인사가 총체적 난국입니다. 불과 임명 4일 만에 낙마한 오광수 민정수석, 그리고 각종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그런데 이재명은 여전히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과거 조국 사태를 기억하는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외치던 조국은 결국 자녀 입시 비리로 인해 스스로 낙마했고 지금은 유죄 판결을 받아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깜빵에 가 있는 상태이지요. 김민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펙 쌓기, 재산 미스테리, 채무 의혹, 내로남불 하나같이 조국 사태와 꼭 닮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재명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대체 뭘 믿고 이토록 뻔뻔합니까?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총리직은커녕 공직 자체를 맡아서는 안 될 수준입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를 사유화하려는 이재명 정권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지요. 자, 이건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니라 정권의 도덕적 파탄입니다. 자, 이런 김민석을 과연 국민들이 총리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도덕성은커녕 상식조차 무너진 사람에게 총리직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국민 모독입니다. 조국 사태를 겪으며 분노했던 국민들을 앞에 또다시 같은 방식의 인사를 들이민다면 그건 고의적인 폭거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김민석을 끝까지 감싸려 한다면 그 정권 스스로가 제2의 조국 정권이라는 오명을 자초하는 셈입니다. 국민은 이런 정권을 결코 오래 참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혜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